오늘은 가게 고르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보통 가게 고를 때 자기 자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갖더라도 거기서는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다 얘기를 하죠. 얼마 가지고 투자할 것인지, 또는 자기가 얼마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걸 크게 하겠다, 적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서 크다,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통 가든을 하거나 또는 큰 그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죠. 또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그 권리금 한 1억짜리를 인수해서 한 1억 정도 고쳐가지고 한 40평 내외 정도를 하게 됩니다. 또는 1억 미만을 갖고 있으면 분식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평수에 약 10평에서 한 20평 정도의 식당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을 가더라도 자기 자본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얼마짜리 할 것이냐 물어봅니다. 이때 부동산 업자하고 딜을 칠 때 꼴리면 안 됩니다. 10억 갖고 있다, 50억 갖고 있다, 돈은 뭐 제한이 없다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노출도죠. 제가 볼 때는 그 점포는 몫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가게는 몫이 가장 중요합니다. 90%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이 90%의 중요성을 모르고 싸다고 뒤편에서 한다든지 또는 지하로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1층에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도는 첫 번째, 간판을 달았을 때 잘 보이느냐, 두 번째는 설명을 했을 때 잘 찾아올 수 있냐, 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오며 가며 그 가게를 기억하고 있느냐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고, 확장성은 뭐냐면 1층을 많은 가게를 10평짜리 하더라도 그게 대박이 나면 뒤에 또는 2층을 계속 확장시켜서 넓힐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은 뭐냐, 주변에 인구들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또는 그 큰 건물이 들어와서 오피스타운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인구 유입이 계속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이 발전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이 발전될 것이냐 또는 하락될 것이냐입니다. 뭐 최근에 삼청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인사동 같은 경우는 약간 뜨고 있고, 그다음에 홍대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발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고려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그 소상공인 그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중기청 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나 그 다음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에서 또는 중기청 자료를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층을 들어갈 것이냐, 2층을 들어갈 것이냐, 지하를 들어갈 것이냐죠. 근데 이제 백종원의 경우는 항상 1층을 들어갑니다. 2층이나 지하를 들어간 적이 없죠. 근데 오진군 사단, 옛날 놀부 쪽은 지하를 많이 들어갑니다. 뭐 5구역이라든지 또는 또 2층을 들어가기도 하죠. 또 큰 매장의 경우. 근데 이런 선수들은 전부 1층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더라도 1층, 노출도가 강하고 자기 자본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함해서 이걸 KFS라고 합니다. Key Factor for Success, 즉 성공의 열쇠죠. 성공의 어떤 요소들 확인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지역을, 그 가게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 C라는 가게를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노출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확장성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쪽의 발전성이 어떤지 라는 것을 하이, 미들, 로우
여기 미들. 여기는 로고, 뭐 하이고, 하이다. 그럼 여기는 뭐 로고, 하이고, 미들이다. 하면 이쪽이 가장 높죠? 아니, 이랬을 때 이쪽이 가장 높죠? 이런 가게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간추려내는 쪽을 저는 그 평가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팩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영수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내가 적합한지, 그 가게를 들어갈지 한 부분은 영순위. 요거는 뭐냐면 저는 그 건물주입니다. 첫 번째도 건물주, 두 번째도 건물주, 세 번째도 건물주입니다. 이 건물주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장사가 좀 잘 되면 임대를 높이거나 또는 내보내, 어떤 구실을 해서 내보내거나 또는 5년 딱 채우자마자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내보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우리가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건물주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 건물주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야 되지만 건물주가 악덕이냐 또는 굉장히 선한 건물주냐, 저는 권리금, 임대료, 또 임대보증금을 보면 대충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그 부동산의 평가를 보면 많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그 부동산의 방문입니다. 저는 그 가게를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군데를 가봤느냐, 또는 그것을 얼마만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스크린을 해봤느냐, 거기서 필터링을 해봤느냐, 그 중에 선택을 해봤느냐, 네가 거기서 사업을 할 경우에 성공한다고 확신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주는 게, 저는 100군데를 가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5군데를 추려봐라. 그리고 제가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그걸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과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골탕을 먹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가게를 정말 했을 경우에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과제를 줍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많은 팩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팩트는 건물주. 또 이 많은 것들을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직접 부동산을 뛰면서 그 가게를 가보고 그 가게를 이 평가 순위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렉션을 해봐라. 거기서 가장 우수한 걸 골라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